자, 이제 두 번째인 수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이에요, 물. 자, 그럼 이 물은 그냥 막 여기저기 뭐 상관없이 똑같이 분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깊이에 따라 또 다른 특징들을 보이는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로축은 우리가 온도, 다른 말로 수온이라고 써볼게요. 수온.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어때요? 깊이가 깊어지는, 그러니까 물을 모식화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표층에서 보는 것들은 요 층이에요, 요 층. 그런데 얘를 봤더니 수온이 어떠냐면 일정해요. 자, 이런 층들을 우리는 무슨 층이라고 하냐면 혼합층이라고 해요, 혼합층. 왜 이름이 혼합층일까요? 그쵸? 뭔가가 혼합이 됐기 때문에, 물이 혼합이 됐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해졌겠죠. 근데 왜 혼합이 됐을까, 여기는? 누구 때문일까요? 그쵸? 얘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된,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일정하게 된 혼합층이에요.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만약에, 자, 세게 불어요. 자,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혼합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혼합층의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커지더라 라는 거. 요거 특징 하나 잡아두고 갈게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많이 부는 위도일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깊겠죠. 자, 그걸 우리가 위도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하면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위도는 어디일까요? 자, 맞아요. 중위도예요. 그래서 중위도에 있는 물의 수온 분포는 자, 혼합층이 두껍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혼합층을 넘어서 이제 바람이 도달하지 않는 층이 있어요. 자, 바람이 도달하지 않는 이제 그 시작되는 층을 뭐라고 하냐면 수온약층이라고 해요. 자, 바람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태양열을 덜 받겠죠? 그러면 물의 온도는 어떨까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점차 낮아지는 이러한 층을 우리는 수온약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심해로 들어가게 되면 물의 온도가 몇 도로 일정하게 되냐면 4도씨로 일정하게 되는 이 층을 우리는 무슨 층이라고 하냐면 심해층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수건은 이렇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할 수 있구나라는 거 지금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심해층은 항상 어떤 위도든 상관없이 어느 깊이서부터는 4도로 일정하다라는 거. 심해층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온약층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볼게요. 아까 기권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이 지점과 수온약층이 끝나는 이 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것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층이에요. 그쵸?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체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면 액체랑 기체를 말을 해요. 자, 얘네들의 밀도는 온도랑 어떻다라고 했어요?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즉 온도는 밀도랑 반비례하더라. 그럼 온도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깔려있는 물들의 밀도는 어떠냐면 낮아요. 반면에 이쪽에 깔려있는 물들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겠죠. 자, 밀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가라앉으려고 하고 밀도가 낮으면 뜨려고 하겠죠. 그럼 어때? 깊이가 얕은 애일수록 붕붕 뜨고 깊이가 낮은 물일수록 가라앉으려고 해요. 얘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안정하죠. 그래서 수온약층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건에서도 다른 특징들을 보이는 층들이 각각 있구나라는 거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보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각 위도에 따라서 다른 수온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각각의 위도를 한번 정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가 적도죠? 적도고 그래서 이 적도 부근을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저위도라고 부르고 중간권은 우리가 중위도, 그 다음에 극을 포함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위도라고 해요. 자, 그럼 A, B, C 중에서 어디가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표층에 있는 물의 온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에 있는 수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이거 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떨까요? A가 저위도겠구나. 그리고 B가 중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 보게 되면 B가 혼합층이 어떻죠? 가장 두껍죠? 그쵸? 그래서 B가 우리는 중위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C는 보면은 그냥 일자로 쭉 되어 있어요. 몇 도씨예요 여기? 4도씨죠? 심해층이랑 혼합층이랑 뭐 수온약층의 구분 없이 다 4도라는 소리는 얘는 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위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우리가 기권 했고 두 번째 수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직권을 할 텐데 이 직권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구 내부 구조 하면서 한번 다들 익숙하게 들어봤던 이름일 거예요. 자, 직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인데 자,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른 특징들을 보이는 층으로 나누게 되는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를 내핵 구분했고 그 다음 층을 우리는 외핵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이렇게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직권을 이렇게 구분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 2900까지는 핵. 자, 핵은 우리가 철이랑 니켈 이런 금속성 물질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는 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밟고 있는 지각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을 우리가 큰 단위로 따지면 지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판에 속해 있냐면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판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판. 태평양판, 뭐 대서양판, 유라시아판, 뭐 이렇게 부르는 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일까요? 우리를 요거 땅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아니면 밑에 있는 멘트를 말을 할까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한번 짚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직권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지각의 일부와 지각의 전체와 멘틀의 일부를 멘틀 지우고 깔끔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를 지각. 그 다음에 멘틀의 일부. 자, 상부 멘틀을 합쳐서 몇 킬로까지냐면 100km까지를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판의 다른 말은 뭐냐면 암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하는 애들은 지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멘틀의 일부도 포함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뭐 아프리카판, 태평양판, 대서양판 이런 것들은 지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멘틀까지도 포함을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판이 이동한다. 이런 거 배워봤죠? 들어봤죠? 자, 그렇다면 이 판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딱딱한 고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밑에 원동력이 있겠죠? 그 원동력이 뭐냐면 멘틀이에요, 멘틀. 근데 이 멘틀이 상부 멘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액체 성분, 그러니까 고체지만 유동성을 띠는 고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층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있는 고체.
그래서 여기서 약간 젤리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판, 암석권을 움직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멘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멘트를 정리를 해보면, 가장 윗부분을 우리는 상부 멘트 이라고 해서 지각과 이 상부 멘트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암석권이라고 해요. 암석권, 다른 말로 판. 여기가 몇 킬로까지라고 했죠? 저 100km까지예요. 근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밑에 유동성을 띠고 있는 멘틀 때문이다. 근데 그 유동성을 띠고 있는 이 멘틀의 일부를 뭐라고 한다고?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우리는 하부 멘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부 멘틀. 그래서 우리는 얘는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연약권과 암석권은 기억을 해둘게요. 됐죠? 요거 실수 많이 하니까 조금 정확하게 잘 보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이라고 하는 건 대륙 지각인가 멘틀인가 무엇이에요? 그쵸? 지각의 전체와 상부 멘트를 합쳐서 우리는 판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판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누구 때문이다? 연약권 때문이다 라는 것도 하나 정리를 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직권은 이렇게 지각과 그 밑에 멘트, 밑에 이제 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지각도 바다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땅만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각을 우리는 해양 지각이라고 하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그냥 대륙 지각이라고 해요. 자, 근데 딱 봐도 부피는 누가 더 커요? 그쵸? 대륙 지각의 부피가 훨씬 커요. 그런데 얘네들은 똑같은 지각이라고 해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달라요. 대륙 지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서 구멍 뻥뻥 뚫린 돌 같은 거 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현무암인데 얘네들의 밀도를 측정을 해보면 누가 훨씬 높냐면 현무암이 훨씬 높아요. 따라서 밀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밀도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서 누가 더 크더라? 해양 지각이 훨씬 크다라는 사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첫 번째 시간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시스템, 다른 말로 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시스템은 지구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은 기권, 직권, 수권 그 안에서 생물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다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외권까지를 우리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고 서로 뭐하고 있더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각각 기권의 특징, 그 다음에 수권의 특징, 그 다음에 직권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111쪽부터 115쪽까지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단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